안녕하세요. 고독한 전술가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감독은요, 밀란 제너레이션 2기를 이끈 남자,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가장 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린 감독 중 한 명, 선수들과 구단 보드지 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감독, 노안 감독의 대명사 카를로 안첼로티입니다. 안첼로티 감독은 전술과 지략이 뛰어난 지장 계열의 감독은 아닌데요, 물론 전술적 역량이 없다는 극단적인 의미의 말이 아니라 전술적으로 뛰어난 면모를 보여주는 감독이라기보다는 스타 플레이어들과 문제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한 스타 플레이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경기를 풀어나가는 덕장 계열의 감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UEFA 챔피언스 리그 우승컵을 가장 많이 들어올린 감독 안첼로티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카를로 안첼로티는 이태리 감독으로 이태리 북부에 위치한 에밀리아 로마냐주의 레졸루에서 1959년 6월 10일에 출생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치즈 생산으로 유명한 마을로 안첼로티의 아버지 또한 치즈 농부였는데요. 카를로 안첼로티는 어린 시절부터 항상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 주세페 안첼로티의 성격과 매우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농장에서 자란 탓에 열심히 일하고 규율을 지키는 것에 매우 익숙한 생활을 보냈고 이는 그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안첼로티가 성공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그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었는데 바로 가난입니다. 농장주가 아닌 농부의 아들이었기에 항상 빈곤에 시달려야 됐고 때문에 이를 타파하기 위해 자신의 재능을 활용한 축구선수가 되려 했는데요. 어느 한 인터뷰에서 안첼로티 본인이 축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다, 나는 농장에서 자랐고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선택했다고 밝힐 정도로 힘든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본인이 태어난 레졸로 유스팀에서 축구를 하던 중 그의 뛰어난 재능과 내면에 성공하고자 하는 야심을 본 파르마는 그와 빠르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통해 가난을 탈피하고자 한 안첼로티의 바람은 이루어졌습니다. 조용한 농촌 마을에서 축구를 하다가 시끄러운 번화가의 도시로 이동한 것은 그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는데요. 때문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축구에 할애했습니다. 안첼로티의 그런 모습을 본 관계자들은 이 아이는 미래의 뛰어난 축구선수가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또한 자신보다 고참인 선수로부터 축구를 보고 배우며 참을성을 가지고 꾸준히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리에C 소속 파르마에서 76-77 시즌에 18살의 나이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하브리그이긴 했지만 어린 나이에 뛰어난 활약을 보였는데요. 당시 감독으로 있던 파울로 말디니의 아버지 체사레 말디니는 그를 공격적인 카드로 기용했고 비록 하브리그이긴 했지만 1부 리그의 인테르, 로마에 관심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승격을 이루어낸 다음 시즌 로마는 발빠르게 움직이며 그를 영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 로마는 명문이기는 했지만 리그 우승을 한 지 40년이 다 돼가는 클럽이었는데요. 하브리그의 젊고 재능 있는 유망주 안첼로티는 팀에 빠르게 적응하며 1979년 9월 16일 세리에 A에 데뷔를 하며 첫 1부 리그 데뷔를 해내었습니다. 파르마와는 다르게 중앙 미드필더로 주로 기용된 안첼로티는 빠르게 팀의 중요 선수가 되었고 로마 소속으로 2시즌 만에 코파 이탈리아의 2위 우승을 하며 세리에의 가장 뜨거운 젊은 선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거친 세리에에서 초기에 부상을 많이 당했고 큰 전력을 차지한 안첼로티가 이탈하며 전력 누수가 생긴 로마는 80, 81, 81, 82 시즌 각각 준우승, 리그 3위를 하며 리그 우승의 문턱에서 슬픔을 맛봐야 했습니다. 81, 83 시즌 큰 부상에서 돌아온 안첼로티는 맹활약을 하며 41년 만에 로마가 이탈리아 우승을 차지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게 됩니다. 우승 다음 해인 83, 84 시즌 비록 연속 우승을 하진 못하였지만 또다시 코파 이탈리아를 들어올렸고 챔피언스 리그의 전신인 유러피안컵 결승에도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또다시 부상이 그를 발목 잡았고 결국 당시 잉글랜드의 강호 리버풀에게 패하며 우승컵을 들어올리진 못하였습니다. 이후 87년도까지 로마의 주장으로 뛰며 한 번의 코파 이탈리아 우승과 리그 준우승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개혁을 준비하던 AC 밀란으로 팀을 옮기게 되는데 AC 밀란은 현대 축구의 한 획을 그은 아리고 사키 감독을 파르마에서 데려오고 당대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 카를로 안첼로티와 네덜란드의 반 바스텐, 구리트 등을 영입하며 도약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적 첫 해에 바로 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밀란에서 좋은 출발을 하였는데요. 안첼로티는 이후 2년간 리그 우승을 하진 못하였지만 유러피안컵 2연패를 하며 전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클럽의 핵심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안첼로티는 부상으로 결장이 잦았지만 나오는 경기마다 뛰어난 활약을 펼쳤는데요. 90-91 시즌 무관에 그쳤고 사키 감독이 국가대표로 부임하자 카펠러 감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91-92 시즌에 세리에 최초의 무패 우승의 일원으로 참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안첼로티는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온 무릎 부상과 치열한 주전 경쟁으로 자신의 출전 시간이 줄어들자 33살의 이른 나이에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렇게 1992년 5월 17일 마지막 경기에서 축구를 몰아치며 관중들의 기립박수 속에서
그라운드를 떠나게 됩니다. 그의 통산 클럽 기록은 338경기 35골을 기록하였습니다. 뛰어난 실력 탓에 국가대표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펼쳤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는데요. 월드컵 차출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1981년 부상을 당해 대표팀에 참가하지 못했고 안첼로티는 집에서 이탈리아 국가대표 우승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이후에도 국가대표팀의 선수단 일원으로 발탁되기는 했지만 출전을 못하거나 부상 등으로 그의 국가대표 10년의 커리어 동안 26경기에 출전해 한 골이라는 그의 클럽 커리어에 비해 초라한 국가대표 커리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선수 시절 그의 플레이 스타일은 중앙에서 뛰며 침착하고 효율적인 빌드업과 창조적인 패스를 생산해내는 미드필더였습니다. 때문에 그가 후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들었을 때 본인과 비슷한 유형의 피를로와 크로스를 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 안첼로티는 선수로서 은퇴하고 바로 밀란 시절 은사가 감독으로 맡고 있던 이탈리아 국가대표의 수석 코치직으로 지도자 코스를 밟게 됩니다. 선수 시절부터 감독에 관심이 많았는데 본인에게 코칭에 대해 처음 가르쳐준 상대가 바로 아리고 사키였습니다. 때문에 사키 밑에서 지도자 코스를 밟으며 사키 감독의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후 국가대표 수석 코치직으로 월드컵 준우승에 좋은 성적을 보인 안첼로티는 1995년 당시 세리에 비해 AC 레지나의 감독으로 부임해 한 시즌 만에 세리에 A로 승격시키며 당시 빅클럽이었던 파르마의 감독직을 맡게 됩니다. 사키 감독의 많은 영향을 받은 안첼로티는 사키의 4-4-2 전술을 도입해 부임 첫 시즌 만에 리그 준우승을 차지하는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데요.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하였지만 1라운드 탈락을 하였고 리그에서도 6위라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탓에 해당 시즌이 끝난 후 경질당하게 됩니다. 이후 새로 오는 시즌 감독으로 부임하지 않고 쉬던 중 유벤투스의 리피 감독의 후임으로 1999년 2월 부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 안첼로티는 많은 팬들의 비난을 들어야 했었는데요. 7공주 시절의 세리에로 누가 우승을 할지 장담 못하는 세계 최고의 리그였지만 전세계 정상급 스타 선수들의 집합소였던 유벤투스에서 3년간 리그 무관을 한 것 때문입니다. 거기다 번번이 아쉽게 우승을 놓치며 인내심을 다한 보드지는 안첼리토를 경질시키게 됩니다. 이후 01-02 시즌 공석이 된 AC 밀란에 부임하게 되고 세계 정상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01-02 시즌 AC 밀란의 감독으로 부임하게 된 안첼로티는 팬들의 신임을 많이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아직 그가 뚜렷한 성과를 보여준 감독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가 부임한 첫해 AC 밀란은 폭풍 영입을 하게 되는데 후이 코스타, 필리포 인자기, 안드레아 피를로였습니다. 하지만 리그 최종 순위는 4위. 이전 시즌만 못한 성적을 보여준 안첼로티이지만 가능성을 보여준 시즌이었기에 감독직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02-03 시즌 쉐드로프, 히바우드, 네스타 등을 영입하며 팀 보강을 훌륭하게 해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리그 성적 3위, 아쉬울 만한 성적이지만 코파 이탈리아를 우승했고 유럽 별들의 대회 챔피언스 리그의 정상에 오르며 리그 성적이 아쉽지 않은 시즌을 보냈습니다. 유럽의 정상에 올랐지만 그는 여전히 우승에 목말라 있었는데요. 때문에 카프, 카카를 영입하면서 03-04 시즌 그의 첫 리그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은 밀란 역대급 라인에 버금가는 스쿼드를 보유했지만 리그에서는 칼을 갈고 나온 유벤투스가 우승을 차지했고 리버풀에게는 이스탄불의 기적이라는 극적인 드라마를 써내려가며 비극의 주인공으로 준우승에 머물게 됩니다. 번번이 우승에 실패하게 되었고 세대교체에도 실패하며 노인정이라는 비난의 소리를 듣던 AC 밀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우승이 있었으니 바로 06-07 챔피언스리그 우승입니다. 06-07 시즌의 리그 우승은 굉장히 힘든 시즌이었는데요. 칼치오폴라라는 이탈리아 축구 스캔들에 밀란도 끼어있어 리그보단 챔피언스 리그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결승전에서 리버풀을 2-1로 제치며 2년 전의 아픈 기억을 서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선수 시절 포함 총 4번의 챔스 우승을 거머쥔 안첼로티 감독은 세계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이었지만 이후 구단의 지원 부족과 성적 부진으로 밀란 몰락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08-09 시즌을 끝으로 8시즌간의 밀란에서의 감독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8시즌간 2번의 챔스 우승, 각각 한 번씩의 리그, 코파 이탈리아, 슈페르코파 이탈리아라는 우승을 차지한 안첼로티는 생애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벗어나 축구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곳은 바로 프리미어리그의 첼시였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력이 있는 감독이었기에 챔피언스리그에 대한 기대심이 컸지만 첫 시즌의 결과는 챔피언스리그가 아닌 리그와 FA컵 더블을 달성하며 좋은 출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에는 무관에 그쳤는데요. 리그 2위와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올랐고 지난 시즌 우승을 했던 감독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구단주 로마는 바로 그를 경질시켰고 이후 파리에서 2시즌을 더 보낸 뒤 레알 마드리드 감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부임 초기 전술이 자리잡지 못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전술이 자리잡은 중반부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코파델레이 우승을 차지하며 스페인에서도 트로피를 들어올린 안첼로티는 BBC를 필두로 한 강력한 공격진으로 페베 미넨을 종합 5-0으로 이기며 레알 마드리드를 12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리그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극적인 우승을 차지하였고 다시 챔피언스 리그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선제골을 허용하며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준 레알 마드리드는 경기 종료 2분 전 라모스의 극적인 동점 헤딩골로 기세를 역전시켰고 이 기세를 쭉 이어나가 연장전에서만 3득점에 성공하며 4대1 스코어로 우승을 차지해 레알 이후로는 좋지 못한 성적들로 다음 시즌을 끝으로 경질이 되었는데요. 이는 이전부터 보여주었던 안첼로티 감독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로테이션의 부재로 주전 선수들이 혹사를 당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주전 선수들이 잦은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영입 정책 또한 완성된 선수만 고집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팀에게는 좋지 못한 감독이기 때문인데요. 덧붙여 미넨에서 리그 우승을 하였지만 이탈리아 특유의 느긋한 성격 때문인지 그의 느슨한 훈련 방식에 불만을 품은 선수단과 불화를 겪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미넨 부인 두 번째 시즌인 1718 시즌 극초반부인 9월달에 경질을 당하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후 약 1년간 휴식을 취한 후 사리의 나폴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하지만 무관에 그쳤고 이어지는 이번 시즌 1920 시즌에는 리그 성적 또한 곤두박질 치면서 챔피언스 리그 16강에 진출했음에도 12월 11일 경질을 당하게 됩니다. 안첼로티 감독은 20년이 넘는 감독 경력 동안 세리에, 프리미어리그, 리그왕, 분데스리가에서 모두 리그 트로피를 들어올린 감독이지만 리그 성적에 있어서 비판을 많이 받는 감독입니다. 20년이 넘는 감독 생활 중 4번의 리그 우승은 절대로 적은 수치는 아닌데요. 하지만 로테이션의 부재와 플랜 A의 전술 때문에 장기 레이스인 리그에 적합하지 않은 감독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 감독입니다. 그럼에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3번의 우승을 차지하며 리버풀의 밥 페이즐리 감독, 레알 마드리드의 지네딘 지단과 함께 UEFA 챔피언스 리그 최다 우승 감독이기도 합니다. 즉 선수단을 잘 다스리고 조화시키며 전술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뛰어난 감독이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선수들의 개개인의 역량을 잘 파악해 본인이 구상한 전술에 적재적소에 배치시켜 플랜 A를 짜지만 지속해서 이 플랜 A만 고집하는 모습 때문에 많은 이들이 답답함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플랜 A의 선수들은 혹사를 당하게 되고 리그 후반기로 갈수록 저하되는 경기력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구단 보드진과 선수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감독이라는 명칭답게 스타 플레이어들이 질비한 구단에서는 즉흥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감독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성과를 원하는 구단들에게 많은 러브콜이 오기도 하는데요. 함부로 평가하긴 그렇지만 양날의 검을 가진 안첼로티 감독의 다음 지휘봉은 어디서 잡을지 매우 기대가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안첼로티 전술적 역량은 아리고사키의 442에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이후 442에만 국한된 전술은 좋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포메이션에 얽히지 않고 선수들의 개인 역량에 의해 포메이션을 짜는 감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던 0607 시즌의 AC 밀란은 옵사이드 라인에서 태어난 남자 인자기의 원톱가 카카, 쉐드로프, 피를로, 암브로시니, 가투소의 미드필더, 말디니, 네스타, 양클로브스키, 오두의 폭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선수는 바로 피를로였는데요. 수비력이 뛰어나지 않은 피를로를 중앙에 앵커로 배치시켜 좌우로 넓게 뿌려주는 패스 줄기를 담당시켰습니다. 또한 공격 템포 등 경기 전체를 조율할 수 있게 하므로 피를로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뿜어낼 수 있게 했는데요. 이 또한 피를로 본인이 요청했던 전술적 위치로 선수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전술을 짠다는 점에서 안첼로티가 선수들을 많이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부족한 피를로의 수비력을 암브로시니아 가투수에게 적절히 분담시켰고 뒤에서 3명의 미드필더가 굳건히 버텨주었기에 카카는 본인의 재능을 온전히 펼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 옆에 테크니션 쉐드로프를 배치해 공수의 연결고리를 맡겼고 전방에는 최고의 골잡이 인자기가 좌우 후방에서 올라오는 패스를 골로 연결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위와 같이 선수들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최고의 포메이션을 꾸리는 감독이지만 이 외에 다른 플랜들이 거의 없고 간혹 전술의 변화를 주긴 하지만 본인이 그린 큰 그림에서 크게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는데요. 그렇다고 전술적인 역량이 뛰어나지 않은 감독은 아닙니다. 이미 충분한 성과들을 보여주었고 최근에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지만 UEFA 주간대회에서 최다 트로피를 소유한 감독 중 한 명이기에 많은 구단들이 눈독 들이는 감독임에는 분명합니다. 여담으로 안첼로티의 눈썹이 많이 언급되는데 트레이드마크라 불리는 이 눈썹은 어릴 적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위와 같은 눈썹 모양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밀란 제너레이션 2기를 이끈 감독이자 스타 플레이어들이 사랑하는 친화적인 감독, 플랜 A라고 비판을 듣지만 챔스 역대 최다 트로피의 감독, 선수 시절 최고였고 감독 시절에도 최고를 달린 카를로 안첼로티의 이야기였습니다.